이재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탄생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곧 시작, 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작이 바로 선거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경우에도 선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린 국민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곧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선거의 꽃이 되었는지, 전 세계에 아주 부정선거의 모범이 되었는지, 세상에 이렇게 온 국민을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랬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장, 2장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1장 국회 총칙하고 국민에 관한 것이고, 3장이 입법, 입법부가 국회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부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4장에 행정부, 수족과 같죠. 입법은 심장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사법부가 증입됩니다. 사법부란 머리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머리로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하라고 해서 입법,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의 순서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입니다. 제7장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만큼 헌법기관에서 순위별로 따져서 입법, 행정, 사법, 다음이 헌법재판소요, 다음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관장하고 있는 스태프진들이 총 3,000명입니다. 전국에. 그리고 행정부는 말 것도 없죠.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원 판사가 재판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법부입니다. 판사가 약 3,000명. 약 3,000명이 이 사법부가 존재하고요. 이 3,000명은 전부 하나하나 독립된 양심과 법에 따라서만 재판하는, 아무런 그 통제를 받지 않고 회유를 받지 않는 전혀 양심과 법의 재판관들이 3,000명입니다. 요새 한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사법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한다. 아주 복잡한 얘기가 오고 있는데 다 법과 양심에만 따라서 하는 재판관 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약 100여 명이고요. 이 헌법재판소는 위헌 관계만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문제의 선관위입니다. 바로 3,000여 명이 전국에 조직이 되어 있고, 이 3,000여 명의 조직이 되어 있는 선관위는 제일 무서운 것이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지휘 통제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관계인들, 선거 관리인들 약 14,000명을 뽑고, 그리고 막상 선거까지 포함하면 약 10만여 명이 선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가 3,000명의 약 70%가 전공로 소속입니다. 전공로 소속. 말하자면 전공로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대한민국 선거를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또 지방선거도 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아주 냉정한 사법 기능을 하고 있는 냉정한 심판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3,000명이 전공로로 해서 한다니까, 대한민국이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선관위만을 믿고, 설마 선관위가 진보이겠느냐 보수이겠느냐, 또 왔다 갔다 어느 편을 들겠느냐, 전혀 그것만큼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암시에 빠져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전공로 소속으로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다
주도 관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축구 선수가 양 팀 합쳐서 약 20여 명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심판이 100명, 200명이 된다면 그 심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들을 위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룰을 만들어서 심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바로 그런 비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14,000명의 관계자 10여만 명의 참관인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는 적어도 부정 같은 거는 아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암시, 그런 착각에 온 국민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도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들도 선관위만큼은 그런 게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암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70%의 전공로, 전국 공무원 노조가 관장한다면 정말로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진보의 색깔에 그리고 선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거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관심을 등한히 하는 동안에 이걸 쥐락펴락해서 다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당선되는 데만 눈에 불을 켜지 원천적으로 민주주의의 선거법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등한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재자 투표를 없애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선거제를 만든 것도 국회에서 시연회까지 가져가면 그야말로 전자개표기 시연 그리고 사전선거 시연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선거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장까지 받고 그러면서 선거법을 손에 주물러 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하자면 전자개표기는 유엔 산하의 선거기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영어로 AWEB이라고 합니다. AWEB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선거기관 협의회를 대한민국이 장악을 해서 IT 강국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고 선진국 어디도 못하고 선거에 관한 한 최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나간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갖다 놨느냐? 인천 송도에 갖다 놓고 선거기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는 한국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IT 강국이라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서 선거 투표기 그리고 선거 개표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이냐?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국가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 선거기관 협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선거기관 협회에 전자투표 투개표기를 납품을 하고 합니다. 호이카라는 데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후진국에서 돈이 모자라면 돈까지 빌려줘가면서 외상으로 기계를 보급을 합니다. 전 세계를 IT 강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이 선거기관, 선거기술에 대한 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7, 8년 전에 독일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전자투개표기를 쓰면 안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004년도에 사놓고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본격적인 말썽이 되죠. 베네수엘라에서 그랬고요. 엘살바도르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작년에 케냐에서 바로 대통령 선거가 2달 만에 당연 무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바로 8월 달에 이라크에서 6월 달이죠. 이라크에서 막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한국산
전자개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은 홍보에서 12월 23일 날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이 기계를 한국산 기계를 쓰면 안 된다 해서 자그마치 약 300명에서 7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체가 사회 혼란에 빠져 있는데 바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바로 전자개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말씀이 나고 후진국에서 하는데 대한민국만 전자개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정 안에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선관입니다. 반드시 선관이에요. 지금 현재 김용희 사무총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지탄만 받을 게 아니라 전 세계 지탄을 받아야 하겠죠. 예, 제가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선관위가 그만큼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는 그 암시에 빠져 있다. 전 국민이 이걸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것을 새로운 발화점으로 삼을 수 있겠냐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법과 정치가 부딪히면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권력이 이긴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권력이 이기게 하려면 이 법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일깨워주는 기회가 이번에 사실상 사실 또 좋은 의미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재진 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으로 20대 선거, 20대 총선이 모였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다행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번에 QR코드 방금 말씀하시던 그 QR코드가 선관위가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요번에 최초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도 뭐라고 하느냐면 요번에 국회에서 자기들이 고칠 뜻이 있다. 고쳐야 되겠다. 자꾸 말썽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QR코드가 왜 말썽이냐면 바코드는 1년 번호만 한다. 단순 명쾌하게. 근데 QR코드는 이걸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1년 번호를 넘어서 여러 가지 코드가 약 10배의 정보력이 있는데 여기 1년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수로 나오는 QR코드를 무진장으로 찍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여지는 아주 농후하고 아주 거의 개연성을 갖죠. 그래서 QR코드를 고치겠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1100만의 QR코드입니다. 1100만의 사전선거. 35%의 사전선거입니다. 35%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공직선거 224조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대한 하자가 발견은 다시 한다고 22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당연한 무효가 됐고 또 다행히 하나 또 고마운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3월 10일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에서 판결을 했는데 파면 결정을 한 이 세계사에 없는 일이죠.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23조 헌법재판소법 23조 24조에는 어떻게 되냐면 7명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리. 출장 갔을 때 심리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전원 판결에 의한다. 전원이 있어야 9명이 전원돼야 판결을 하는 법인데 헌법재판소법의 23조 2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대 0으로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행정법 원리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이거는 무조건 당연무효입니다. 이 당연무효가 해외 같은 후진국에서 했습니다. 두 달 만에 당연무효로 대통령 선거 무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침 이것에 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묘한 갈등이 눈에 보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점검하는 판단하는 판결하는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타고 올라가서 대법원보다 자기들이 더 윗기관인지 착각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대법관들의 상당한 분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14명입니다. 근데 70%가 좌경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옛날의 대법관들은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우익에 있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서 놀라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심판, 재판부는 대법원이 최고기관이고 3,000명의 재판관을 다 대법원에서 관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난 대법관들이 압력을 넣더라도 14명의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만 이기면 무조건 당연 무효의 판결을 내린다. 3월 10일 선거가 아니라 판결이 무조건 당연 무효입니다. 파면 결정을 했고 23조, 22조, 24조 자가 심리 위반 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법관들이 보수정에 있는 고참 대법관들이 지금 현재 대법관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다수결 14명의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 당연 무효 말하자면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신고를 상고를 해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래서 이것이 10월 말경이나 11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그것이 당연히 무효인지 아닌지 다수결로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에 우리가 희망도 걸고 이 정말로 코끼리를 이기는 건 벌떼 공격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한꺼번에 나서서 공격을 하면 코끼리가 주저앉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거는 선거 개혁 국민연합이라는 걸 시민단체 비영리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선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단기로 지금 바로 이런 거고 안 될 때 2020년 총선거는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벌떼 공격에 다 같이 들어가서 마침 찬스가 좋다. 왜? QR코드를 인정했다. 자기네 잘못한 걸. 35%가 되는 부정선거를 했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진 원장이 말씀하신 20대 국회부터가 무효다. 그러니까 모조리 무효가 되는 사유들이 다 드러났으니까 전 국민이 다 들고일어나서 벌떼 공격을 했으면 하는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